당신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숨을 참거나 얕게 쉬거나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당신은 평생 긴장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단 몇 초 만에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호흡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심리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듣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응을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 핵심에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아주 특이한 신체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일어나면서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이죠. 심장은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위장도 바로 조절할 수 없지만 호흡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호흡이 뇌와 몸 사이의 직통 통로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뇌는 지금 위험한가 안전한가를 판단하거든요. 스트레스는 결국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전환되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건 수천 년 전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는데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긴장 모드가 너무 자주 켜진다는 겁니다. 상사의 메시지, 통장 잔고, SNS 댓글 하나에도 몸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상태에서 몸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며 사고는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은 의지만으로는 끄기 어렵지만 호흡으로는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은 신경계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쉬면 진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쉬느냐가 핵심이죠.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들숨을 쉴 때 몸은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심박은 약간 빨라지고 각성 수준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날숨을 쉴 때 몸은 내려놓기 시작하죠. 근육이 이완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경계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즉, 날숨은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호흡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거나 짧게 들이마시고 내쉬는데요. 이 호흡 패턴은 뇌에게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날숨을 의도적으로 길게 하면 뇌는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끝났나? 도망칠 필요가 없나? 이 평가가 바뀌는 순간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30분 명상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호흡 패턴 하나만 바꿔도 뇌의 상태는 즉각 변하거든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흡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줄어들고 가슴에 답답함이 풀리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질수록 신경계는 각성 상태로 가고 이 비율이 맞춰질수록 신경계는 안정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리학적 반응이에요. 날숨이 길어지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몸이 실제로 안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에 실패할까요? 대부분은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스트레스 상태일 때 뇌는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먹혀요. 이럴 때는 생각이 아니라 몸부터 바꿔야 합니다. 호흡은 그 출발점이죠.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용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코로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아주 조금 더 들이마신 다음 입이나 코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들이마심이 아니라 내쉬는 시간이에요. 내쉴 때 몸이 내려앉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깨가 내려가고 턱의 긴장이 풀리고 배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 감각 말이죠. 이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이 빠르게 작동할까요? 이 호흡은 폐의 팽창보다 신경신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2번 들이마시는 동작은 폐를 최대한 확장시켜서 그 다음 날숨을 더 길고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쉬는 동안 몸은 자동으로 위험 종료 신호를 보내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리셋에 가깝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신경계를 한 번에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맑아진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생각이 느려진다고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계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 겁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부교감신경계가 우위를 점하면서 몸 전체의 템포가 바뀌는 거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뇌파도 안정되고 근육 긴장도도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쉽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입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코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는 공기를 조절하고 속도를 늦추고 자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코털과 점막이 공기를 여과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만들어주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호흡이 신경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코로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고 그만큼 날숨도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의 호흡 패턴은 다음날 스트레스 민감도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밤에 입으로 숨을 쉬면 몸은 쉬는 동안에도 완전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이유 없이 예민하거나 피곤한 날이 생기는 겁니다. 잠잘 때 코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예민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성격이 아니라 신경계가 쉬는 법을 모르는 상태예요. 신경계는 학습하거든요.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그게 기본값이 되고 계속 안정 상태를 경험하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호흡은 연습할수록 자동화되죠. 즉,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하지만 몇 주만 반복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흡이 조절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필요한 반응이거든요. 목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호흡은 그 복귀 속도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10분 지속되던 사람이 2분으로 줄이고 2분이던 사람이 30초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 호흡을 하루 중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갑자기 불안할 때, 심장이 빨라졌을 때, 중요한 말을 하기 전, 잠들기 직전,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이런 순간들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몇 초면 충분해요.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신호 대기 중에, 회의 시작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몇 초면 충분할까요? 신경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도 빠르지만 안전 신호도 빠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안전 신호를 보내는 법을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몸은 몸이 그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즉각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건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건 단순히 진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핵심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인데요. 호흡을 조절하는 순간 몸은 아직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감각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들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반응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뇌는 내가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재평가하거든요. 이게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신체적인 현상이고 호흡은 신경계의 직접 스위치예요. 길고 느린 날숨은 몸에게 보내는 안전 신호이고 몇 초면 충분하며 반복하면 자동이 됩니다. 복잡한 명상법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너무 복잡하게 다뤄왔습니다. 심리치료, 상담, 명상 앱,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도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몸은 아주 단순한 언어를 쓰거든요. 숨을 어떻게 쉬느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빠르고 얕게 쉬면 몸은 위험 모드로, 느리고 깊게 쉬면 안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숨을 내쉬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긴장될 때 그냥 3초만 더 길게 내쉬는 겁니다. 몸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몇 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 앞에서 당신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더 빨리 회복하고 덜 흔들리고 더 중심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호흡은 그렇게 당신을 바꿔놓습니다.